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배우 김태리 씨와 유준열 씨가 나오는 우리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틈날 때마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왜 틈날 때마다 보냐면은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좀 힘들 때, 이럴 때 보면은 또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영화를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챙겨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영화가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흥미나 이제 액션 이런 오락 위주이다 보니까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의 소재가 생소하고 특이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시골 생활의 로망을 듬뿍 담은 영화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스트레스에 찌든 삶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와 아주 비슷한, 읽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에 대한 예찬을 그린 일상이 포레스트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하림님이고 책 읽는 고양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자연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자연의 섭리에 맞게 단순하고 편안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그로 인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가치 있어지는지에 대해서 저자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들 책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야채 얼만큼 드시나요? 성인의 경우 몇 끼 100g 정도의 야채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몇 끼마다요. 이때 야채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치거나 찌는 정도가 좋겠지요. 100g은 중간 크기의 K리프로 15장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지 않나요? 저도 식단을 살펴보니 하루에 50g도 먹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어요. 한 끼만이라도 충분히 야채를 먹으리라 결심하고 아침 식사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빵집에서 사온 빵, 요거트, 카페라테로 아침을 먹었는데요. 풍성한 채소 샐러드, 집에서 만든 빵, 과일, 에스프레소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로 생야채를 듬뿍 먹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피부 건조함이 사라졌어요. 제 얼굴은 T존은 지성이고 나머지 부분은 심한 건성인 복합성 피부입니다. 특히 입 주변이 건조해 항상 버짐이 핀 것처럼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곤 했어요. 수분이 부족한가 싶어 비싼 수분크림도 챙겨 바르고 물도 수시로 마셔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채소를 한 끼 먹고 유제품을 끊었다고 입 주변의 각질이 사라지다니요. 채소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도 채소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채소를 줄이면 다시 푸석푸석해집니다.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밝아지고 피부 결이 나아지니 신기해서 자꾸 거울을 쳐다보게 돼요. 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간이 세거나 기름진 음식을 사 먹으면 배가 사르르 아파오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고를 때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요즘은 유산균을 필수품처럼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변비나 과민성 대장염이 있다면 유산균 한 포 대신 채소와 과일을 듬뿍 먹어보세요.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장 청소를 도와주어 깨끗한 장을 만들어줍니다. 육류, 가금류, 난류, 유제품에는 섬유질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식물에만 들어있답니다.
식품 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 몸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몸을 도와주세요. 게다가 다이어트는 덤으로 됩니다. 하루에 딱 한 끼만 야채로 바꿔보세요. 통곡물이나 생채소가 좋은 이유는 그 안에 생명력이 듬뿍 담겨 있어서입니다.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를 먹기 때문이지요. 일주일만 시도해보세요. 해봤는데 몸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시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분명 달라질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의 저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와 과일 한 접시, 그리고 바이올린.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요?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오븐, 제습기, 선풍기, 에어컨, 다리미, 드라이기, 실링기, 핸드믹서, 비데, 태블릿, 핸드폰 2개, 노트북 2대. 2인 가정인 저희 집에는 총 17개의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적고 보니 많네요. 행복을 위한다기보다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 구입한 제품이 대부분이죠. 청교도나 아미시처럼 살 수는 없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기분은 더 좋아집니다. 여기서 아미시란 전화, 자동차, 컴퓨터, 전기 등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직접 농사를 짓고 물레를 돌리는 등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전자제품보다 아날로그 방식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건 왜일까요? 커피 머신보다 직접 원두를 갈아 핸드 드립하거나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청소기보다 밀대를 밀며 바닥을 쓸고 닦는 게 즐겁습니다. 세탁기보다 손빨래하는 게 마음이 놓입니다. 옷을 손으로 빨고 탈수만 세탁기로 하면 옷 수명이 훨씬 늘어납니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동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외딴 지역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지금의 삶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몸만 있으면 되니 기동성이 좋아져 어디서 거주하든 금방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이 하나도 없더라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일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인 마이가 자기 방의 물건을 정리하고 살림살이를 조금씩 줄여가며 사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이 물건이 전혀 없는 넓은 거실을 밀대걸레로 쓱쓱 밀며 청소하는 장면을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 물건이 꼭 채워져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비어있음으로 인해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때부터 물건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이 물건이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을까? 이 물건은 사용하기에 편리한가? 이 물건은 오래 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가? 이 물건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건 중고나라에 팔고 친구에게 나누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였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구매했던 비용이 아까워 처분하기 힘든 물건들이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정리가 힘들지요. 이건 버려야지 했던 물건도 막상 버리려 하면 이런저런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갑자기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들을 구매했을까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리하다 지쳐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회한, 분노, 낙심, 절망, 우울 등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조금씩 짐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5톤 트럭 한 대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안양까지 이사 비용으로 30만 원이 들었네요. 지금 저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가구는 침대, 전신 거울, 3인용 소파, 책장, 4인용 식탁, 티테이블, 협탁, 의자 6개가 전부입니다. 작은 방과 안방에 작은 붙박이장이 있어 옷장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 방 크기가 거의 3배로 늘어났는데 살림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젠 지인들이 저희 집에 오면 짐은 다 어디에 있냐고 놀랍니다. 그러게요. 그 많은 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적은 물건만으로 생활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편리를 위해 하나씩 모은 물건이 서랍 가득 있지는 않나요? 거의 사용도 안 하면서 그것들을 쓸고 닦고 하느라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건이 적을수록 요리와 청소가 쉬워집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머니는 텅 비고 비슷한 물건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하나를 구입하면 하나를 버린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기 전 그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세요. 자질구레한 사은품은 거절해보세요. 최소한의 물건만 남겨보세요. 물건이 적어지면 신기하게 욕심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저도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소유물이 적어질수록 저도 모를 물욕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욕이 사라지니 돈을 쓸 일이 많이 줄어들어 마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 문 닫힌 집을 보거라. 방을 비워놓아야 햇살이 잘 비친다. 좋은 일은 고요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다. 장자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안은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코로 내뿜는 이산화탄소,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 물건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 요리할 때 생기는 가스 등이 혼합되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지요. 만약 공기의 흐름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물건을 다 없애고 창문은 항상 열어놓으실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벽이나 창고 같은 공간에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입니다. 물건이 가득 들어있어 공기가 흐를 수 없는 거죠. 결로로 인한 곰팡이도 있는데 이것은 집을 지을 때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깁니다. 겨울에 실내와 밖의 벽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거나 여름에 실내 습도가 너무 높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집이 오래되었거나 부실하게 지어졌다면 좀 더 환기에 신경을 써주어야겠지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발생합니다.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공기를 밀고 나아가는 거니까요. 먼지들은 가구 틈새와 물건에 내려앉아 조용히 쌓입니다. 환기를 하려 창문을 열 땐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양쪽을 열어야 합니다. 자주 환기를 한다고 해도 방 안에 물건이 가득하다면 공기가 물건에 툭툭 부딪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방 안은 바람에 걸리는 곳이 없어야 좋다고 합니다. 우리 혈관에 흐르는 피를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깨끗하면 심장에서 나온 피가 부드럽게 몸 안을 돌아다닙니다.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의 흐름이 빨라지며 때론 꽉 막히기까지 합니다. 물건이 빽빽하게 놓여 있다면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물건은 에너지가 있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뭉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식탁이나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두 개만 올려놓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다른 물건들로 가득하지 않나요? 벽도 피부처럼 숨을 쉽니다. 하얀 벽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벽은 먼지가 앉을 공간이 없기에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벽에 무언가가 잔뜩 걸려 있다면 벽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안이 큼직한 가구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공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배치를 바꿔보세요. 매일 아침 모든 창문을 활짝 열고 밀대로 방을 청소합니다. 텅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면 산속 별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은 고요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좋은 일은 고요한 곳에 머무르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바쁜 하루를 살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요?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수입이 들쑥날쑥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 달 동안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매달 필수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적어보세요. 자동차 보험료, 대출, 기름값, 핸드폰 요금, 보험료, 관리비, 교육비, 의복비, 식비. 목록을 다 적은 후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항목인지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일해야 하는 내 노동시간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것일까 점검해 보세요.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단순화시켜 보세요. 지출 구조가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자잘한 품목들을 합치고 과감히 없애보세요. 그렇게 많은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렌탈료를 내며 물을 꼭 정수기로 마셔야 할까요? 별 생각 없이 자잘하게 지불하고 있던 품목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큰 고정 비용이 몇 갈래로 최소화되면 소비 통제가 쉬워집니다. 삶의 군더더기를 찾았다면 조금씩 가지치기를 해보세요. 그런 후 지금껏 그래왔듯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어느 순간 돈이 조금씩 모입니다. 10,000원이 남는다면 10,000원짜리 적금을 드세요. 30,000원이 남는다면 30,000원짜리 적금을 드세요. 한 번에 100,000원짜리 적금을 드는 건 부담이 되지만 10,000원은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여유가 생길 때마다 적은 금액으로 적금 통장을 만드세요. 만들 때 명칭을 붙여보세요. 2년 뒤 해외여행 적금, 3년 뒤 아버지 팔순 잔치 적금, 5년 뒤 대학원 등록금 적금 등등 앞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들을 계획하세요. 종잣돈에 힘을 믿어보세요. 만약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소망이 들 때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아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아둔 돈이 전혀 없다면 아예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않게 되지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어려움이 닥쳐 쓰러졌을 때 눈앞에 작은 돌멩이라도 있다면 다시 딛고 일어설 힘이 납니다. 적은 돈이 보석처럼 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구매하셨나요? 커피 한 잔? 맥주 한 캔? 저는 한 달의 열흘을 무지출 날로 정해놓았습니다. 날짜를 딱 정한 건 아니고 매달 가계부에 10일은 텅 비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 하루 종일 소비를 하지 않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볼일 때문에 외출하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쓰게 됩니다. 집에서 꼼짝 않고 있으면 돈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오늘은 고구마를 다 먹어 주문했는데 내일은 사과가 떨어져 사야 합니다. 로션도 사야 하고 양말도 필요합니다. 경조사비도 내야 하고 선물도 사야 합니다. 주말에는 외식도 하고 간식도 사 먹느라 돈을 쓰게 됩니다.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을 공략하는 것이 그나마 쉽습니다.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매일 지출한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만 적어보면 하루에 1,000원이라도 쓰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이 될 거예요. 매일 소소하게 돈을 쓰고 있다면 소비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나 자주 쉽게 카드를 긁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쓰는 비용이 10,000원도 안 되니 괜찮다고도 생각했지요. 하지만 돈 쓰지 않는 날을 정하고 그에 맞춰 노력하다 보니 중요한 건 지출 비용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당장 사고 싶지만 내일로 미루거나 사지 않을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커피를 사서 마신다면 하루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 텀블러에 담아보세요. 매일 간식을 사 먹는다면 하루는 집에서 먹을 걸 챙겨가거나 건너뛰어 보세요. 어떤 물건이 사고 싶다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내일로 미뤄보세요. 내일이 되면 생각이 바뀌어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시내 구경을 나왔다면 구경만 해보세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점검해보세요.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사지 않고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충동적인 소비를 줄여보세요. 우리는 볼일을 본 후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이를 닦고 자기 전에는 샤워를 하지요. 꽤 귀찮은 일들인데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 동작들을 해냅니다. 매일 수십 년간 같은 행동을 하며 몸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루틴은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위생활동과 관련된 행위는 모두가 하는 루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루틴이 있나요? 루틴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꽤 들지만 일단 몸이 적응하면 원래 해왔던 일인 듯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듭니다. 어느 날 몸이 아프거나 깜빡해서 루틴을 건너뛴다면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요. 루틴은 아침에 눈을 뜬 직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잠을 자려고 눕는 순간과 잠을 깨고 일어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찰나의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루틴을 지속하기 힘이 듭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침구 정리를 합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베개를 침대 머리맡에 반듯하게 세운 후 이불을 반으로 접어 침대 끝에 걸쳐놓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남편이 끓여놓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둘이 짧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침구 정리, 따뜻한 물 마시기, 예배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저의 루틴입니다. 익숙해지기까지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밥을 먹는 것만큼 자연스럽습니다. 3개의 루틴이 끝나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좋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침대에 눕기 전 1분간 명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눈을 뜨자마자 3분간 스트레칭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일어나면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들으며 정신을 깨우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일기 한 문장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똑같습니다. 분으로 바꾸면 1440분인데요. 그중 몇 분만 루틴에 투자해보세요. 내 삶을 지키고 가꾸며 나아가세요. 매년 봄이 오면 생기는 의문점. 작년 봄에는 뭘 입고 다녔던 걸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지요? 왜 옷은 사고 또 사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침마다 옷장을 열고 뭘 입고 나가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시나요? 그렇다면 옷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이 가진 옷 전부가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바로 옷을 맞춰 입을 수 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입었을 때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입었을 때 몸 움직임이 편안하고 체형을 잘 살려주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 옷들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버릴까 말까 고민되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입고 외출해보세요. 왠지 부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앞으로도 손이 가지 않을 옷입니다. 예쁜 옷인데 막상 입으면 몸이 불편하거나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나요? 앞으로도 입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안 입지만 비싸게 주고 구매했기에 정리하기 아까운 옷이 있나요? 옷장에 걸린 그 옷은 앞으로도 자리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옷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마음에 꼭 드는 옷만 남겨둔다면 외출할 때 어느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니 어떻게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벌 중에 하나를 골라 입으면 되죠. 엊그제 입었던 옷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매일 입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드는 옷만 남겨두세요. 살림은 끝없는 임무입니다. 부엌일은 식구수와 관계없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오늘 정성 들여 밥상을 차린다고 해서 내일 밥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오늘 빨래를 했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빨래를 안 할 수도 없고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게 살림이니 너무 잘하려 애쓰지 마세요. 밥과 반찬 한두 가지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으니 식단을 간소화해보세요. 가끔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장을 보러 가지 말아보세요. 빨래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횟수를 줄여보세요. 빨래를 갤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속옷, 양말의 색과 모양을 하나로 통일해보세요. 금방 분리하여 옷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를 하지 말고 그냥 어지러진 채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집안일을 단순화한 후 매일 나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보세요. 남은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보세요.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이 없다고 해서,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무료함을 느껴보세요.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의 면역력도 약해지니 충분한 수면도 취해보세요. 빈손으로 밖을 나가보세요. 핸드폰 없이 동네를 걸으며 주변을 꼼꼼히 관찰해보세요. 작은 화초를 키워보세요. 식물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우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인생이 언제 내 맘대로 된 적이 있나요? 어느 날은 좋았다가도 어느 날은 괴롭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됩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세요. 남과 비교하고 불평해봤자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대신 가꾸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삶의 주체는 나입니다. 주체적인 삶이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자유롭고 자주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림 없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식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절대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으면 삶이 훨씬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 길이 가장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에겐 그럴 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들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 앞에 보면은 작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작은 혁명.
한두 사람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생활, 단순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변하지는 않겠죠.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또 타인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그다지 옳은 방법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삶,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그리고 더 생활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남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책이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책이 정말 작고 귀엽습니다. 보통 일반 책의 2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 같고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부담 없이 산책 나가실 때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읽기가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